일단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는 경찰이 나경원 지인 자녀의 부정채용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로 착수했다. 그러니까 댓글에 그럼 뭐해? 검찰이 안 하는데 뭐 이런 정도 댓글이 달리는. 어쨌든 경찰은 나름대로 이 고소 고발 사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고 검찰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이 지점에 넣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 아들 딸의 일단 엄마 찬스는 뭐 인정했잖아요. 네. 나경원 전 대표가. 그런데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에 되게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검찰에 수차례 거의 10차례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고발인 조사 한두 번 하고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할 의지를 밝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있으니 안진걸 소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진걸 소장에겐 정말 끝없는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대표의 대응을 보면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오늘 나경원 씨가 긴급하게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경원이 네거티브를 시작한 이유 답은 쩔리니까 또는 쫓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지지율 여론조사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수진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 도전을 비열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당신은? 저는 진짜 그 제목 자체가 지금 이수진 후보가 왜 비열하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경원에 약간 좀 피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에 뭐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검찰 개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던 자신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또 MBC 등등이 허위로 자기 자신을 이제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치 이수진 후보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그거는 누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자원봉사단이 가고 있나 보죠. 네. 아니 지역에 새롭게 나타나는 내가 지역에 살아도요. 날마다 보는 얼굴보다 처음 보는 얼굴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근데 자봉단이 갈 수는 있거든요. 캠프에 자봉하러 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동작구의 특성상 그 선거구의 특성상 이게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곳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봉단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봉단이 간 것이 그렇게 묘사돼야 될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도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람을 막 전국적으로 모으고 이거를 막 나서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자봉단이 모이고 있는 것. 이수진 후보가 이제 그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나경원 측에서 문자로 뿌렸던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네거티브는 나경원 씨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판사가 그렇게 대단한 판사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정치의 도전을 비열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열의 아이콘이셨던 분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제 나경원 씨 대응을 보고 사실 이수진 판사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인지도 문제였는데요. 나경원 대 이수진 구도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경원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에서 이수진 판사에 대한 인지도가 꽤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 이 구도와 진행상 나경원의 대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나경원의 메시지는 그냥 뭐 이 선거용 메시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고소고발들이 들어가고 이제 경찰이 움직이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7월 달에 공수처가 이렇게 발족이 되고 나면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위 차원의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예. 지금 MBC에 대한 오늘 비난도 했고요.
이런 거 재밌다. 여기에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집요하게 흑색 비방하며 집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장을 맡은 시민단체는 고발을 남발하며 사실상 검찰 업무방해까지 하고 있다. MBC 악의적인 유튜버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마쳤다. 그 외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한 민형사상 법정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근데 형사 고소를 마쳤다고 하는데 전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요 방식 있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쓰는 요 방식은 본래는 밀리고 있는 후보가 쓰는 방식이죠. 원래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앞서가는 후보가 쓰는 방식은 되게 조용하게 그렇죠. 선거를 치른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사실 나경원 후보와 이수진 후보는 정치 경력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경력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선 의원이니까 지금 5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도전자를 좀 멀찍이 바라보면서 안정 선거 전략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의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수진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보통 흔히 원내대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다들 압승합니다. 그분들은 여야를 넘어. 그런데 그런 선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가 여한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지였고 그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4, 15일 동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여기 동작을에 대해서 이수진 판사 43.0, 나경원 40.2.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단하다고 보는 게 나경원이 확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수진 후보가 이미 알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용호가 한강벨트 이야기할 때 나경원하고 오세훈을 일찌감치 확장 지을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너무 큰 후보를,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은 후보를 먼저 확정 지어 놓으면 선거에 좋을 리가 없다. 요 이야기를 했던 그 지점하고 또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동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준비해 왔던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공천이 안 된 케이스라서 내부적으로 지지고 받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선거인데 초반에 지금 안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쭉 보면 코로나19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건 집권 3년 차 지나서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길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거는 원래 공식대로 하면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19도 애초에 되게 여당의 불리한 의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정당 지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41.7이고 통합당이 34.1%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정당 지지율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수진 신인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긴장하는 그런 구도가 초반에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게 치고 나오는 거죠. 네. 네거티브로 시작하는 건. 그리고 이제 요번 총선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총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캠페인도 못하고.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의 성격이 이미 조기에 좀 이 규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지지자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선거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이 누가 투표를 더 많이 할 건지 이제 이런 그 전국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메시지들이 꽤 세질 거라고 보여져요. 쪽의 메시지가. 근데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총선의 단일 이슈가 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하긴 뭐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선거다. 왜냐하면은 단일 이슈가 되면서
그러니까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코로나19를 소재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고약하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역풍이 오게 되는 거라서 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어떤 네거티브하는 레인지가 되게 좁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비정상적인 어떤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새로운,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국이 좀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가 보건 이슈로 이렇게 한정이 됐을 때는 앞에 제가 해석했던 대로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주 후반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금융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는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수도권은 확진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경계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조심은 한다 하더라도 사실 내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의 문제로 오고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럼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직장인들께서 사실 여유자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계좌를 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19 금융위기가 이제 본인의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나 자산이 이 급격한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탈을 하는데 자금이. 그럼 이제 사실 그냥 뭐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 혼이 나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금융위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과연 총선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주실지, 이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결국은 40대가 투표하는 당일날 줄 서서 투표를 할 건지, 60대 위에 어르신들 줄 서서 투표를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좀 관심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0.5%입니다. 예. 그런데 이 0.5%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사실은 자영업자하고 중기업도 아니고 저는 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타겟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0.5%의 정도의 금리는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 그렇게 자영업자들께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도 이렇게 은행 빚이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확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마운 도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금융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건 수요가 줄어서 그렇잖아요. 식당 안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타겟.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이제 제로 마이너스 금리로 가서 이제 갔던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이따 제가 따로 있어. 아, 그래요? 먼저 땡겼으면 내가 뒤에 할 얘기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 나경원 후보가 드디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선거판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 인지도대로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수진 바람이 생각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에 비하면 이수진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수진이 나경원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무슨 네거티브 선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딱 이런 모양새 저는 보입니다. 그 동작구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혔냐인데 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근데 그 동작구 고 해당 지역이 강남 4구 전략이 먹혀서 지난번에 나 의원이 많이 이겼던 데였거든요. 2번에 걸쳐서. 네. 그런데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높더라고요. 동작이요. 원래 야세가 강한 곳인데 저번 선거 때는 국민의당. 나경원은 그때 당시에 42%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에 비하면 사실은 훨씬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쪽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분열이 되면 겨우 당선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국민의당 존재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수진 후보가 이긴다에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재산이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